안녕하세요. 유문일 진짜 영어의 유문일 원장입니다. 저희 학원은 학생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기본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코스에 관한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은 고등부 전문 영어 학원입니다. 근데 고등부를 전문으로 한다는 것은 고등부 과정을 가리킨다는 것이지 고등학생만 다닌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 학원의 학생들은 보통 중2에서부터 고3까지 다닙니다. 중학교 학생들은 보통 기본 과정에 해당되는데요. 중등 과정을 처음부터 배운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배운 걸 정리하고 고등부 혹은 나중에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고급 영어까지 준비하게 됩니다. 이걸 갖다 저희가 기본 과정으로 일단 설정해 놨습니다. 즉 중학교 2, 3학년 때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영어의 부담을 비교적 없애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험 기간에는 중고등학생 모두 내신을 한 달 정도 진행을 하고요. 고등학생은 당연히 수능 준비까지 진행합니다. 그 밖에도 단어, 수거, 노트 정리, 듣기 같은 일반적인 관리 역시 다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제 저학년, 중학교 1학년이라든가 저학년은 받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루는 내용이 단어 수준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학년한테 복잡한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강의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고요. 고2부터도 또 받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학생들만 그냥 다니고요. 고2부터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머리라든가 감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철저한 기본기가 아주 철저하게 되어 있는 학생들만 점수가 유지 혹은 상승되고 고2부터는 많이 떨어집니다. 기본기가 약한 학생들은. 근데 그때는 시기적으로 그 기본을 잡아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전체 과정이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학생이 일단 모집되게 되면은 그 학생들이 단계별로 쭉 이어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아무 때나 학생들이 들어와서 아무거나 좀 배우고 아무 때나 나가고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원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룹과의적인 성격이 좀 섞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인 기본기 다지는 단계에 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 실력을 다지는 단계와 문제풀이 단계, 즉 응용 단계를 비교적 엄격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를 풀다 보면 실력도 올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작용이 있죠. 문제를 풀다 보면 학생들은 내용을 이해하는 것 말고 답을 찾으려고 그러고 답을 찾는 요령을 배우려고 자꾸 합니다. 빨리 학원 수업 끝내고 싶거든요. 그런데 답만 찾으러 가면 점수는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는데 결국 영어 실력은 떨어지고 영어 실력이 떨어지면은 성적도 나중에 고학년이 돼가면서 떨어지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할 때는 가급적이면 문제풀이를 배제시킨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굉장히 새로운 경험 혹은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본 단계의 수업 내용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단계에서는 문법과 독해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문법을 왜 배우는지를 이해하고 암기가 아닙니다. 이해하고 그것을 독해에 응용해 봄으로써 내가 문법을 어떤 부분의 문법을 소화하지 못했는지를 확인하고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법 정리는 두 가지 면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 방식대로 정리합니다. 제 방식이란 거는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문법은 굉장히 사전식이고 나열식 문법입니다. 뭔가 모르지만 문법이란 걸 계속 배우고 틀리고 그러면서 그걸 또 3번 이상 반복을 해야지 뭘 배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인내심을 요구하는 문법이었죠. 성문종합영어, 맨투맨 이런 거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제 방식은 그 방식에서 굉장히 많이 탈피해 있습니다. 문법이 끊임없는 지식의 덩어리, 즉
계속해서 뭔가를 외우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지겨운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길을 갈 때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도록 문법을 재구성하고 의미 있게 다시 정리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저는 문법에 초급, 중급, 고급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기본적인 거, 알파벳을 알아야 되고 기본적인 건 좀 접해봐야 되겠지만은 문법은 아주 쉬운 문법 단 하나만이 있고 그 문법을 자기 걸로 소화시키는 과정이 있어야지 그 문법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제 방식대로 문법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문법은 빈틈없이 정리합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훑어줍니다. 그중 어떤 부분 학생들이 너무나 잘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중 어떤 부분은 소홀히 여겼거나 아니면 생각을 하지 못했거나 잘못 배워서 망가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훑어줌으로써 학생들이 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익히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공부할 때 그렇거든요. 뭔가를 공부했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괜히 자신감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면 아주 큰 부분 중에 굉장히 사소한 하나, 두 개 부분을 갖다가 자기가 공부할 때 놓쳐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전히 제거시킵니다. 최소한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난 공부를 못한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내가 못 배워서 공부를 못했다 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문법을 다시 재구성합니다. 단지 학생들은 제 강의를 편하게 앉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듣지는 못할 겁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살을 뺀다고 집안 소파에 앉아서 다이어트 영상만 보고 있다고 살이 빠지진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자명한 원리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훌륭한 강의라 할지라도 자기가 움직여서 자기 걸로 만들지 않으면 돈 들이는 효과가 전혀 없게 됩니다. 몸짱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스스로 엮기를 들어야 됩니다. 제가 문법을 강의한 후에는 아주 어려운 독해가 나갈 겁니다. 제가 문법을 강의했고 그 어려운 독해를 푸는 요령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제 독해 지문을 가지고 제가 알려준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숙제를 해와라 그러면 네이버에서 핸드폰으로 1번 뜻 쭉 단어 뜻 적어놓고 나는 숙제를 해왔어요 하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학생들한테 독해를 시켜보고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해왔는지 그 과정을 철저하게 체크합니다. 저는 생각하는 것이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를 듣는 거는 일종의 에피타이저고요. 아이들이 생각을 하는 그 긴 시간, 그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가다 시간이 오래 걸려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시간 오래 걸리는 게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제가 가르쳐주는 문법 그리고 그 후에 독해 응용 단계는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문법을 해체시키기 위한 문법 공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안 해본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겪어야지 공부한 것이고 그 공부를 해야지 누군가의 속박으로부터 선생이라는 사람들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주적인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물어볼 수 있는 인간이 탄생되는 것이겠죠. 저는 강사이자 학생들로 하여금 그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안내자 혹은 멘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과 이 긴 갈등의 시간을 겪고 나면 그리고 성공적으로 앞에서 말한 단계를 다 겪게 된다면 그때까지 남아있게 된다면 학생들은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부터는 저는 학생들과 문답형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학원만의 굉장히 독특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저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고 양을 좀 늘립니다. 과제를 내주고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퀄리티에 관해서 체크를 합니다. 글을 읽고 어느 부분이 자기가 모르는지 혹은 어느 부분을 자기가 알고 있는지 이걸 분명하게 가려낼 수 있어야지 그때부터 홀로서기의 공부의 기본 토대가 다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자기가 모르는 걸 정확히 집어낼 수 있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모르면서 아는 것 같은 막연한 느낌이 드는 것, 이게 공부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과 응답, 아니면 학생들이 하지 않으면 제가 질문하고 학생들이 대답하는 수업을 한동안 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방법, 숨지 않는 방법을 이때 교육하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가 중학생일 때 들어와서 저희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두가 겪게 되는 기본 과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어린 나이에 와서 적응했다면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가 굉장히 많은 양의 과제를 주게 됩니다. 아이들이 문장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찾아서 질문하는 능력이 있다면 언어 학습의 그 다음 단계는 많은 경험입니다. 결국은 경험이 실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장르의,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리딩을 줘서 스스로 그 분위기, 느낌을 어릴 때부터 체득하도록 제가 훈련을 시킵니다. 물론 이 단계는 고등학생 단계에서는 거의 하지 못합니다. 요즘 교과과정 자체가 내신을 따야지 대학을 들어갈 수 있고 수많은 수행평가, 수학, 과학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영어에 많이 요즘 아이들은, 고등학생들은 전력 투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단계에서 2단계까지 가는 학생들은 굉장히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단계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를 갈 수 있다면 제 생각에는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정이 이 기본 과정입니다. 이 기본 과정에 관한 설명, 그리고 제가 그 속에서 추구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여기에 관한 설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학원 분위기가 매우 궁금하실 텐데요. 어떤 여학생이 예전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원에 관해서 그냥 글을 쓴 게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좀 특이하다 그럽니다. 처음 보는 특이한 선생님. 제 교재는 거의 대부분 제가 만듭니다. 아니면은 편집을 하고요.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고, 기존에 있는 교재는 사실 제가 나가고자 하는 코스랑 안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좋은 부분만 제가 편집하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만들어서 대부분 주고 있습니다. 열정이 지나치다 그러는군요. 하지만은 지나치다보다는 요즘엔 좀 냉정한 열정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 굉장히 다양하고요. 네, 적응되면은 굉장히 정겹습니다. 그 전까지는 약간 공포스럽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조그만 교실입니다. 사실은 이런 과정을 다 겪기 위해서는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와글와글 대는 약간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조용합니다. 조그맣고요. 점수는 이렇습니다. 실력이 늘어나면은 점수가 하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내려가더라도 내가 이제 더 맞출 수 있어 라는 희망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눈 감고 대충 찍어서 점수 나온 것보다는 생각하고 점수 나온 점수가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아마 점수가 내려가도 희망이 보이는 곳이라고 학생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 다니고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는요. 가족 같습니다. 물론 적응된 상태에서는요. 네, 저희 학원만의 특징과 문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